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민선 8기와 함께 출발한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김광수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놓고 성과와 과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식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충룡 제주도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취임한 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3년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지난 3년을 보면 한 50여 개의 그 공약 과제를 가지고 쭉 추진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히 기세도 등등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컸었는데 3년이 지난 이후에 보면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교육과정은 물론 도민들 역시 기대와 달리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고요. 실례를 들어본다면 지금 제주시내 아주 민감한 남녀공학 신설 4개 학교 병설 문제도 아직까지는 말만 무성하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이거에 따른 평가는 또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강충룡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김광수 교육감은 그전 교육청의 이미지를 많이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광수 교육감 3년은 소통을 위한 3년이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민들의 폭넓은 그 의견을 듣기 위해서 미래교육 소통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도민 전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기자단을 25명으로 대폭 확대해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까지 협력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게 모범 사례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전국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유일하게 도 단위로 지정된 제주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가지고 특별교복을 작년에와 올해 66억씩 받는 아주 놀라운 성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주말 돌봄센터인 꿈낭이 2개 교에서 4개 교로 확대하는 또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강경문 의원님이 제안했지만 청소년 무료버스 요금제 또한 이거 전국 또 최초의 또 협력 사례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저는 김광수 교육감께서는 소통만큼은 그전과는 다르게 아주 활발히 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주요 정책 중에 잘하고 있다 내지는 눈에 띄고 있다라는 공약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만 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는 일단 특별한 잘난 점 뽑자면 교육복지 분야 또 미래 분야 중에 교육복지 분야를 먼저 뽑고 싶습니다. 먼저 특수 학생 1반에 2명의 담임 선생님제를 두면서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 역량이라든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또 학생이라든가 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오케스트라, 핫빛 오케스트라를 통해 가지고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이런 분야 또 굉장히 높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 학생이죠. 정신건강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해봄 위센터 병원을 신축해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면서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아주 복지 쪽으로는 아주 우수한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안타까운 부분은 어디냐면 고교체계 재편을 제가 들고 싶습니다. 사실 고교체계 재편을 김광수 교육감께서 공약사항으로 했던 예술고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체육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가
선장이 끄는 게 남지 않고 그냥 파도에 흔들려가지고 여론에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흔들린 것 같아가지고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고교체제 개편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 복지 분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고교체제 개편은 좀 아쉬운 점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우리 오승식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존경하는 우리 강충영 의원님과 뭐 좀 그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예. 특수교육 대상자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예. 뭐 한 1,600여 명에서 이제 한 2,200여 명까지 늘었는데 그 특수교육 실무원을 뭐 전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증원 배치한 것 이게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한 51학급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급 두 단임제 이것이 상당히 저로서는 눈에 띈다 뭐 보고요. 근데 특수교육 분야에서 좀 그 중에 아쉬운 건 예. 그 동부의 그 예. 영재학교 분원 문제가 오래전부터 공약도 되었고 실시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부지가 선정되지 않을 정도로 좀 지지부진하다. 그다음에 이제 저도 한번 같이 공약을 한 내용입니다만은 특수교육원 그 설립에 관한 것도 사실 이게 특수교육원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 그도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기관인데 그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 교육 정책을 뜩 들여다보면 어떤 그 교육이 내실, 그러니까 학생 교육의 내실보다는 뭐 그걸 안 하는 건 아닌데 오히려 치중하는 부분이 시설 분야에 더 좀 치중을 하지 않는가. 예. 뭐 1년에 우리가 결산 보고서에 보면 연 뭐 2,5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그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거 대책 없이 투자하다가는 이제 적립된 기금도 이제 고갈될 것이고 향후에 예정된 사업도 잘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또 교육 내적인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예. 이런 부분에 더 치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영재학교 동부 분원 문제는 저도 보면서 네. 좀 오락가락하는 예. 분위기, 규모 어느 순간 줄였다가 장소가 안 되니까 또 새로운 부지 또 선정한다가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좀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본 바 있습니다. 교육 현안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교육 현장에서 교육 활동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결과도 나오면서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있는데 원인과 교육 당국의 정책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충영 의원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2023년도에 서희초 우리 선생님의 안타까운 그렇죠. 사망 사고로 인해 가지고 교육기본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그다음 교원지휘법,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서 5가지 법령을 제정했습니다만은 효과가 있느냐라는 의구심을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에 그 선생님 6,111명으로부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교권보호 5법이 효과성이 있느냐의 질문에 없다라는 답변이 80% 이상 나타났고 제주도 우리 선생님들로 하여금 2024년도에 교권침해 상담 사례가 500사건으로 2020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20%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제도는 있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한번 제가 뒤집어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사실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뭐냐면 악성 민원, 고의적으로 계속되는 악성 민원에 대해 악성 민원 대상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또 3년에 걸쳐 가지고 무죄를 받은 선생님이 있는데 그동안 그 선생님 몸과 마음이 다 그렇죠. 무너졌는데 이에 대한 또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 6월 달 제가 그 교육청을 하여금 정책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민원에 대한 보호 및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그 매뉴얼을 좀 만들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예방 단계와 그다음에 대응 단계, 그다음에 사후 단계를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예방 단계로는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라. 예.
근데 그 다음에 악성 민원이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자. 예. 그리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대응 방법 또 시범적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 악성 민원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상황 모의 훈련까지를 꼭 하자. 그리고 홈페이지 등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교직원 대상으로 이랬을 때는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대응한다라는 걸 매뉴얼을 알려주자. 예. 또 대응 단계로는 악성 민원에 대해 가지고 그 담당자들, 그 민원 담당자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교통사고 나면 보험회사로 처리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마련하자. 그리고 사후 대책으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교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런 사례, 악성 민원의 사례를 공유해가지고 재발 방지를 모두가 공유를 한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를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악성 민원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법률적 뒷받침까지 한다면 이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있는 것 같고 다양한 것 같은데 이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는 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승식 의원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사실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것도 뭐 동일 민원을 뭐 3번 이상 제출하면 악성 민원 처리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제도가 없느냐, 법도 지금 다 제정돼 다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사건 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대책을 내니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이게 만성화된 거예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제도대로 있고 있지만 예. 그 다음에 현장 적응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그 우리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학부모의 관계가 이게 서로 뭐 고발하거나 어떤 그 예. 벌을 주거나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2024년도에 그 교원지휘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교사가 보호받을 방법, 권리 뭐 전부 돼 있고 학생들을 이제 학교장이 아니라 이제 교육장이 바로 이제 그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졌지만 이게 예. 선생님이 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학부모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맞습니다. 아니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우리 같이 이런 말씀을 좀 서로 나누는데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직 다른 사람만 변화하기를 원하고 자기는 계속 보호받으려고 하는 이런 강한 그 생각들 때문에 정말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 3주체, 학부모, 교사, 학생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좀 유기적으로 따뜻하게 좀 이해하고 믿고 사랑하고 어떤 희망을 나누는 이런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뭐 사건이 나면 해결을 하는데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 선생님 쪽으로 그게 많이 기울어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기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선택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 대변혁 운동이 벌어지지 않은 한은 참 힘들다. 제도 다 있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대책이 다 잘 나와 있고 매뉴얼도 어느 정도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 이게 좀 가장 아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승식 의원께서는 뭐 현장에 있었으니까 네, 예. 앞으로 좀 이런 교사의 권리를 좀 지키기 위해 뭐 여러 제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조례나 제도적인 측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재 조례도 뭐 없는 건 아닌데 예. 가장 중요한 건 피해를 받은 사람, 좀 전에 우리 강충룡 의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해결하는 건 안 됩니다. 어떤 즉각 분리, 일단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한 대응 부서가 신설돼야 된다는 것이죠. 사건이 나면 본인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담 부서. 지금 현재는 전담 부서 시스템이 돼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겸직, 다른 업무도 하면서 같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오직 이거 전담 부서, 예. 뭐 어떤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 도입한 제도 중 하나가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나 여당은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격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제주에서는 100곳이 넘는 학교가 이 교과서를 사용했었는데 혼선이 불가피하게 됐고 당장 2학기도 걱정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충유 먼저. 예. 예, 아이고. 아유, 한숨부터 나오시는 거죠. 적어도 예. 교육 정책만큼은 예. 그 예측이 가능했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좀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예. 닥치고 보니 사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을 했고 그 국회의원들이 이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초등법 교육법이 그 개정하면서 예. 지위 박탈을 유도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제의 요구하면서 지금까지는 교과서 지위를 인정받고 이거를 또 정치권 눈치 보는 교육부에서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지금 제의도도 약간 혼란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조국 혁신당과 함께 지금 현재 상임위 통과를 했습니다. 즉 그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그 교육 자료로 격화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산의 문제가 있거든요. 막대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예산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도 잃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와중에 이게 우리 제주도는 100개의 학교,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도 이제 그 학교 자율로 선택을 했는데 그 과정에 학교 현장에서 도움이 안 된다, 뭐 어렵다, 뭐 지금 미흡하다, 부담이 된다, 이런 그 내용들이 같이 엉켜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된 상태죠. 우리 제주도교육청도 지난번 그 취임 3주년 교육감님 그 기자회견도 보면 올해까지 써보고 생각해보고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 교육감님마저도 이제는 정치권에서 이제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서 이제 주춤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마음 놓고 이거에 대해서 좀 시도를 해보고 싶은 분들도 부담이 되고, 또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예산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 교육 자료로 된다고 하면 어쩌면 그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마련하든가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구독료가 한 과목만도 아니고 한 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렇든 저렇든 뭐 결론을 내야 될 텐데 사실은 네. 좀 걱정입니다. 아울러 1학생 1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차를 맡고 있는데 그간의 과정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 기기 도입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 어떻게 좀 변했는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오승식 의원 어떻습니까?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고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3년간 연평균 한 120억씩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사이한 그 노트북을 지급을 했는데, 시작 때부터 뭐 형평성 문제라든가 집중력 저하,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 이게 뭐 옳으니 그러니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업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뭐 포트폴리오 작성 등에 활용한다고 하지만 집에서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은 학생 사용보단 집에 놔두니까 이제 부모가 쓴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부모가 쓴다고 해서 뭐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있는 거 쓰면 좋죠.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어쩌면 올해 편성된 예산까지 하면 교육감 임기 내에 그 재학생들 앞에는 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시점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한 그 데이터를 좀 제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의회에서도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교사들이 또 생각은 또 조금 다른 게 역량 강화를 위한 그 연수라든가 행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스마트 기기 보급 자체는 찬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하는 것은 저희들은 뭐 좀 부정적입니까?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강의는 어떻습니까? 우선 1년에 120억 이상씩 드는 그 김광수 교육감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목적이 일단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뭐 디지털 뭐 교육 환경을 먼저 선도적으로 뭐 추진하자. 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 특히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도입을 해주자. 또 농어촌 지역 아이들도 디지털 문화를 한번 보여주자. 네. 그러면 효과는 어떻게 있느냐? 투입한 만큼 있느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막 좋지는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 기기 활용도에 따라 가지고 선생님들이 활용도가 편차가 너무나 큽니다. 특히 어떤 선생님들은 뭐 한 학기에 한두 번 활용했다는 선생님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일주일에 3-4번 있다라는 뭐 이렇게 데이터도 있는데 그 데이터 좀 믿지 못할 정도로 좀 잘못된 데이터로 좀 저희들한테 제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기기 또한 또 아이들이 사용함에 분실률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고치기 위해서 뭐 고장나거나 뭐 그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스템적으로 오류도 굉장히 많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 정도라면 효과성 대비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를 분명히 분석한 다음에 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재주권 여중 부족과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4개 교를 목표했지만 현재 관심을 보이는 학교는 1개 교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잘 될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신재주권 지역 주민들이 수건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신재주권 우리 주민들이 그 신재주 쪽에 여중고를 설립해달라 이 내용 갖고 김광수 교육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라도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회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선 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추진하자 해서 4개 교를 갖고 대상으로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 1개 교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에 나름 뭐 만족은 하지 않지만 나름 희망을 보입니다. 즉 이 1개 교라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저희 원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포함해 가지고 다양한 또 효과를 본다면 나머지 3개 교 또한 좀 쫓아오지 않게 되나? 변화의 혁신이 있지 않을까. 만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잘 같이 지혜를 모아보자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오승식이 어떻습니까? 저로서는 좀 안타깝다 생각하죠.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024년 1월에 그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이제 권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야 그걸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28년에 이걸 또 어쩌면 교육감님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 또 이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절박한 심정을 교육청에서는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좀 덜하고 절박함이 없다.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완급을 뭐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통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절박한 문제인데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행정의 그 충분한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부담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과감한 제도 개선 등을 교육청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4개 학교 정도를 해야 되는데 1개 학교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 노력을 1개 학교 할 정도면 동문이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이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정말 절박하게 예. 해서 이게 다른 것보단 뭐 학교를 늦게 신설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건 더 중요하다. 신재지권에 점점 학생들은 늘어나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학교를 설득할 때 뭐 인센티브도 좀 설정도 하고 또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예. 이 대상학교 4개 중에 1개 교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책 그냥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1개 교라도? 한 개 교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계획한 건 사실 이 많은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은 이미 그 얘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기대감만 커져 있는 뭐,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고등학교도 없지요. 그다음에 중학교도 이런 그 답보 상태에 온다고 하면 정책을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로서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설득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의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고와 제주 여상의 평준화 일반고 전환, 성산고의 특성화고 재전환, 남양고, 애월 함덕고 등 여러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교 체제 개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승식 위원 어떻습니까? 이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이게 뜨거운 제주도의 고교 개편은 단순하게 일반계 뭐 특성하고 전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 답답한 게 제주의 미래를 놓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의 앞으로 인구 추이라든가 제주의 발전 방향을 보고 이제 개편해야 되는데 예. 뭐 단순하게 뭐 2개 학교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로 간다. 이것도 사실은 일부의 반대도 있지만 동문들의 강력한 의지에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성산고등학교 그 다시 특성화 고등학교 문제도 나오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제주도 산업이라든가 어떤 제주의 미래를 놓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과거에 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는 것은 이제 시대는 갔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이 고교 체제 개편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한림공업고등학교가 이제 협약형 고등학교로 우주항공 예. 잘했다고 봅니다. 아주 저도 우수한 사례를 보는데 그러면 성산고등학교도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표선고등학교가 아이비로 인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그 주변에 인구가 그 좀 유입되고 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성산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하게 해양 계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요즘 뭐 할 것이냐? 이게 아니라 아이비 그 제주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도입된 없습니다만은 특성화 고등학교도 CP라고 하는 그 뭐 PI 뭐그 DP의 예. 실업계 고등학교가 CP형인데 이걸 도입해서 좀 하면 오히려 선진화되고 꼭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교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규모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이런 특성화된 아주 특화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주고등학교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하면서 다시 뭐 이제 가칭 미래산업고라고 하는 걸 또 신설을 하는데 과연 그건 정체성이 뭔가 기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하면서 지금 과도 정해지지도 않고 미래가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를 놓고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김광수 교육감께서 처음에 고교 체제 개편을 얘기할 때는 급변하는 그 교육 환경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고교 체제 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큰 틀의 어떤 그림을 갖고 맞춤형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결과를 보고 보면 사실 처음에 그 계획했던 아까 예술고라든가 뭐 체육고는 뭐 지금 어떻게 된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림공고, 뭐 협약형 항공우주 분야, 뭐 협약형 고등학교 아주 우수 사례입니다만 그것 또한 저희 도정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아이비 월드스쿨인 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우수 사례입니다만은 지역의 학생들은 또 아주 그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제주여상과 제주고등학교는 또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또 학생과 학부모님, 선생님들의 의견은 뭐 공유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뭐 동문들의 여론에 너무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그 한림공고라든가 그다음에 표성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협박기고등학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데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그 고등학교들은 가만히 있다 보니 오히려 부익분 비익빈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도 그 배가 선장이 아닌 파도에 그냥 떠밀려 가듯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육 재정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기금이 고갈되고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TL 방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이제 방만하게 운영한 것인지 사실 제주도로부터 받는 전출금이 적지 않은데 왜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강충영 의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주의 우리 교육재정 그 말씀한 바와 같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예. 그 지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기우는 뭐 별반 다르지 않음에 그런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 3년간 그 교육금 기금으로 해가지고 예. 약 3천억 정도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2024년도 결산 세수를 보면 예. 1조 6,681억 원 요 정도 수준입니다. 예. 이는 물론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59억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만은 그 전에는 중앙정부 이전 수익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제주도정에서 들어오고 있는 수입이 대다수 이뤘는데 2024년도에는 내부금 위주로 많이 예. 편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그럴까를 한 뒤집어 보니까 2023년도에 국가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앙정부 이전 수익금이 2,530억이 줄었고 제주도정으로부터 459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1년에 3천억씩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2024년도 그만큼 3천억 줄어든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금을 끌어다 쓰리고 어쩌면 지방채 발행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해야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늘보학교라든가 유보토마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것은 국가에서 함께 하자 해가지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했는데 세수결손으로 예산 없다도 돈을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아마 난감할 겁니다. 그냥 보시기에는 그 전에는 비해 가지고 예산도 그 학교에 지출하는 예산도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기금도 다 끌어다 쓰고 지방채까지 발행한다니 좀 복잡한 심정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우리 강충영 의원님의 그 말씀에 이어서 얘기하면 네. 좀 지출을 좀 방만하게 느슨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수입 대비 지출이 좀 많았죠. 2023년에는 수입 대비 추가 지출을 한 520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934억을 더 쓴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적립했던 기금을 김광수 교육감 이후에는 적립이 아닌 지출로 이렇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에 기금이 한 4,500억 정도 있었는데 올해 말로 보면 1,876억이 이렇게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계속비 사업을 우리가 해버리면 이 기금이 이제 고갈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좀 전에 그 말씀드린 그 BTL 사업 방식 도입도 사실은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이게 민간 재원 활용을 한 후에 공공 임대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운영비 부담이 되고 우리가
뭐 빚을 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그렇지만 또 이제 사업을 하는데 빚을 안 낼 수 있느냐 이런 그 얘기도 있는데 그냥 교육청 구조가 전부 이전 수입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욱더 우리가 좀 절약도 하고 꼭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 이런 그 예산 지출 방식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중앙정부하고 협상도 좀 잘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분야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폐교 활용이라든가 도심지의 그 학교 부지에 저는 지하 주차장 해가지고 또 위에 운동장 하고 그러면 지하 주차장 수익을 갖고 임대 수익, 예. 네, 임대 수익을 갖고 지자체와 협력해가지고 그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이라든가 지금부터라도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분야에서는 좀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는 방안, 즉 가만히 있어서 이제는 그 예산이 들어온다 이런 방식을 좀 버렸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위원 제도가 내년 6월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충영 의원 먼저 할까요? 예. 알다시피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도교육감께서는 타 시도 교육감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교육자치 분야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111건의 특례를 가지고 왔고 교육환경 분야 79건, 국제교류 분야 92건, 즉 282건의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한 권한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수라든가 공무직 수를 보면 도교육청이 도청보다 약 10% 이상 인원이 좀 많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대상 기관을 선정함에 거의 77%가 도교육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번만큼이라도 이렇게 특별법이 활용할 때만이라도 도교육청에 대한 감시와 겸제 또 활용 또 협력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상임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 이게 상임위 구성을 하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제주도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제주도 교육청만의 상임위라든가 다양한 그 특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상임위원회가 좀 필요하다. 예.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제주도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그 권한을 갖고 있고 그 권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견제하고 그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이왕 일몰됐기 때문에 일몰된 것을 뭐 탓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13대 의회 구성 때도 우리가 그 현재 1조 6천억 정도의 어떤 예산과 8만 명 이상의 학생, 그 다음에 수많은 그 문제를 집행하는 독임제 교육감을 그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교육 상임위는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제주의 미래를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충용 의원 먼저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 제주도민의 살림살이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도교육청 또한 매우 쉽지 않은 상황임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메마른 그 대지에 어저께 비가 흠뻑 뿌려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듯이 경제 또한 어저께 비처럼 우리 도민들 얼굴 웃음꽃이 활짝 피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좀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승식 의원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학교 현장을 바라보면 정말 미안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요즘에 그 정말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 신음소리를 우리가 듣고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참 안타깝고 학생들 역시 그들이 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들어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은 선생님들이 그
아픔과 학생들이 그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잘 반영하는 이런 그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3년간 김광수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봤습니다. 정책은 결국 현장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남은 임기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 변화를 이끌길 기대하며 또 오늘 제시된 다양한 현안들이 제주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